여러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시시때때로 달려가던 날들의 흐름이 조금은 느긋해지고 주변에서 요구하는 바나 바람도 옛날만큼 빠듯하게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진짜 기쁨이란 뭘까?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 홀로 살아가는 길이 스스로에게 더 어울리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짝을 만나 함께 나아가는 쪽이 더 나은 걸까? 겉보기에야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저것 신중히 따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얽힌 세 분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는 김민혜님 이야기, 둘째는 박순희님 이야기, 셋째는 정아라님 이야기인데 이 세 분이 겪은 일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만한 거울같이 느껴집니다. 먼저 김민혜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혜님은 올해 65입니다. 강원도 산자락 가까이에 있는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계시죠.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게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점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굳이 새로운 맺음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얽매이기보다는 차라리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외로운 느낌이 좀 들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민혜님은 10년도 훨씬 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쭉 혼자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처음 몇 해 동안은 혹여 누군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냥 친구처럼 곁에서 웃고 울음을 나누는 정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먹으셨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쌓인 온갖 겪음들 덕분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내게 도움이 되리라 여기고 곁에 두는 순간 그건 금세 짐이 되어서 내 자유를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가을 어느 날 오후 민혜님은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버신 산호은경님, 이분 또한 같은 고장분입니다. 과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경님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나 70 넘은 분이랑 새로 같이 만나보기 시작했어. 곁에 누군가 있는 게 얼마나 날마다 빛나 보이는지 몰라. 너도 새로 짝을 좀 찾아보면 어때? 그러자 민혜님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른 거겠지. 난 그냥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웃으면 그걸로 좋게.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늘고 또 책임처럼 느껴지는 일도 피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한참 수다 떨고 헤어진 뒤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만난 은경님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은경님이 마루 끝에 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하소연하듯 말했대요. 누군가와 같이 지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되레 그분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매일 어딘가 얽매이는 느낌이 들어. 너처럼 혼자 살며 내 템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말이죠. 사실 민혜님 주변을 둘러봐도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짝을 찾는 사례가 점점 흔해졌다고 합니다. 이 고장에서는 어르신끼리 인연을 맺도록 거들어주는 모임도 많은데 여러 모임이나 소모임 등에서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해서 서로 알게 되기 참 쉬운 편이랍니다. 덕분에 민혜님과 친한 이웃들도 이런 자리에 나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너도 좀 나와봐 하고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 민혜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기쁨이란 건 누군가와 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소중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지. 민혜님이 이렇게 말할 때 눈빛은 고요하고 잔잔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순희님, 올해 67이신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순희님은 전라남도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맞았고 이제는 아담한 텃밭 가꾸기나 책 읽기 같은 걸 즐기면서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죠. 한동안 순희님도 나이 들어 외로움을 메워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그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네요. 정년 뒤 순희님은 동갑내기 친구의 권유로 어르신끼리 모여 서로 얘기도 나누고 친교를 키우는 모임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나종수님, 일흔이라는 어르신이었는데 처음에는 얘기거리가 풍성해서 둘이 참 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같이 식사를 나누며 가까워지자 종수님이 제안하기를 앞으로 남은 날들을 함께 지내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답니다. 순희님은 얼떨떨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에 그래, 같이 살면 외로움도 한결 누그러지겠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종수님이 꼼꼼한 성품이라 집안일도 곧잘 거들어주고
틈틈이 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자며 손잡아주기도 했답니다. 둘이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마냥 즐겁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종수님의 세밀함이 돌을 지나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토를 달며 여러 번 다시 하라고 요구했고, 그러다가 나중엔 쉬지 않고 지적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순이님은 처음에는 저분이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러시는 거겠지 하고 좋게 넘겼으나 점차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종수님은 순이님이 오래된 벗들을 만나러 외출할 때마다 나를 혼자 두고 즐기는 건 너무하잖아 하며 서운함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순이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는 게 점점 망설여지고 늘 종수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엔 아니 내가 왜 이분 때문에 내 자유를 제쳐놓고 있지 하고 의문이 들었다고 하죠. 결국 어느 날 순이님은 용기를 내어 종수님에게 조금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수님은 깜짝 놀라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순이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고 결국 둘이 같이 지내던 시간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순이님은 다시 혼자 지내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거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함께 있는 게 언제나 기쁨을 보장하진 않는 것 같아. 나이에 맞춰 내 스스로의 편안함과 자유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중요한 거였어. 이어서 정아라님, 64 되신 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라님은 한때 교직에 있었고 서울 바깥쪽 도심에서 오랜 기간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도자기 빚는 모임에 다니며 조용히 살고 있지요. 평생 혼자 살아왔고 결혼을 안 했는데 퇴직한 뒤로는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의지할 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라 어르신 맞춤 모임이나 자리에도 가보고 때론 소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만남 모임에서 박철호님, 68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예전에 배우자를 앞세운 적이 있었고 취미도 다양해서 대화거리가 많았습니다. 둘은 금방 정이 들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초반엔 둘이 영화를 보러 다니고 아라님이 만드는 도자기 작업을 종종 철호님이 지켜보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날들이 참 좋았다네요. 그런데 사귄 지 좀 지나면서 철호님이 가끔 지난 결혼 시절을 언급하더니 그때 배우자와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는데 아라님은 그때와 달리 나를 잘 거들어주겠지 하는 바람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서로 믿으며 살아가려면 생활비나 여가비용도 함께 도와줘야지 않겠어? 하는 쪽으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짙은 정이 있으면 서로 돕고 보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 아라님도 애써 이해했는데 점차 부담이 커지면서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날 아라님은 철호님을 앉혀놓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이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건 좋지만 한쪽에 치우친 요구가 반복되는 건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철호님은 원래 짝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라님은 더는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둘의 맺음은 그쯤에서 끝이 났지요. 그 뒤로 아라님은 다시금 혼자 살림을 꾸리며 예전처럼 도자기 만들고 친구들을 만나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누군가와 함께하면 기쁨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 기쁨을 억지로 내놓아야 한다면 그건 이미 본뜻에서 벗어난 거다 라고 말합니다. 홀가분한 듯하면서도 조금은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면에 깃든 가벼움이 엿보였다고 하네요. 이처럼 미네님, 순이님, 그리고 아라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과연 행복,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혼자 살면서 나만의 자유를 지키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물음에 대한 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짝을 찾아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혼자만의 고요함 안에서 자기다운 매일을 지키고 싶어하죠. 그 어느 쪽도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에서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지를 들여다보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귀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글 첫걸음에서 세 분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삶도 귀하고 오롯이 혼자 살아가는 길도 귀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정 편안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가는 때를 좀 더 기쁘고 평온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법한 5가지 깨우침을 간단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번호를 달아서 길게 구분 짓기보다는 줄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속마음에 솔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 어떻다느니 어르신은 이래야 한다느니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밀어도 정작 내 가슴이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나이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말도 듣고 반대로 이제 와서 새 짝 찾는 건 힘들다 라는 말도 듣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정 바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헤아리는 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어울림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깨우침도 있습니다. 내가 짝을 맺고 살든 말든 간에 이웃이나 가족 또는 내가 몸담은 모임 사람들과 얽히고 지내며 주고받는 마음이란 건 나이가 들어서 더욱 큰 힘이 되거든요. 억지로 외로움을 피하려고 누군가와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연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것도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 안부 전화나 가끔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 또 함께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의외로 큰 위로가 되고 사는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누리는 매일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태도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떠보니 몸이 아프지 않은 아침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고, 작고 낡았어도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혹은 함께 웃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값진 복이 아닐까요? 보통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지만 막상 잃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소소한 하루하루에서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말 한번 나눌 수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은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배우거나 깊이 익히는데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영상을 통해 취미를 익혀도 좋고 때론 인터넷으로 여러 지식을 찾아보는 것도 요긴합니다. 혹은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뜨개질이나 악기를 배울 수도 있겠죠. 절대로 내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 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은 사람을 싱그럽고 젊은 기운으로 채워줍니다. 그게 바로 삶을 더 살맛나게 만드는 숨은 원동력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깃든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아침에 잠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고 맛있는 한 끼를 오물오물 즐기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작은 꽃을 곁에 두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고 듣기 편안한 노래를 틀어놓고 살짝 몸을 흔들어 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작고 소박한 기쁨을 쌓아가다 보면 마음이 차츰차츰 든든해지고 설령 어떤 걱정거리가 찾아오더라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기쁨을 찾는 열쇠는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내 자유와 평온을 보듬어가며 주변과 좋은 마음을 주고받고 배움에 열려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간에 감사하기, 바로 이런 5갈래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든 이게 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서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이 될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를 택하든 혼자서 오롯이 내 보폭을 지키며 가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마음이 평온한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보다 값진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을 울렸거나 혹은 어떤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서 잠깐 흔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어지는 제 말을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저를 포함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 애쓰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기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김민혜님, 박순희님, 그리고 정아라님이 보여준 나이든 뒤의 삶 이야기를 토대로 풀어낸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분들께도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언제나 스스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길 바라며 말문을 닫겠습니다.